안녕하세요. 유권자입니다. 12일, 13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 사이에 있었던 정치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자꾸 3으로 묶는 건 이게 좀 체계가 있어 보이네요.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오세훈 불출마 선언이었죠. 그리고 나서 잇따라 오늘 유승민도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한동훈에게 과연 유리한가? 이거 가지고 분분하고요. 두 번째는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이 한 팀이 됐어요.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 전한길과 김계리가 동반돼 있는 그런 행사들을 주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등등. 한덕수, 홍준표, 양향자, 민주당. 민주당이 왜 기타 등등이냐? 여긴 어차피 이재명이 최종 후보가 될 거니까. 자, 그럼 먼저 오세훈은 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여론조사에서 2, 3위 꾸준히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긴 했어요. 싱크홀 문제도 있고 거기다 한덕수 추대설이 자꾸 나오면서 자기한테 우르르 쏠렸던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쪽에 우르르 가서 줄을 서버렸죠. 와,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이건 너무 쓸 애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요즘 국힘당 의원들을 보면 너무하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임으로써 거울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정치인만 이렇게 지저분하고 치졸하고 비겁한 줄 알아? 너희도 그래. 저는 거울 치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참 문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윤리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후손들에 대한 헌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정신이 나갔어요. 좀비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오세훈도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심지가 굳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서울시장 그만둘 것도 아니고 휴가 내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만큼 절실함도 적은 상태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니 저게 인간이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겠죠. 그리고 자기도 반성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비정상의 정상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 이 두 가지를 위한 정당.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국힘당은. 이렇게 되면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맞죠. 왜냐면 정책상 가장 근접하니까. 기회주의자들도 자기가 세게 맞으면 한 번씩 정신 돌아오잖아요. 정신 돌아와서 정책 방향성이 한동훈이랑 같으니까 대놓고 명시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 기회주의자가 아니죠. 기회주의자는 늘 뭘 봐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느 쪽이 돼도 내가 불리하지 않게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줄까 싶네요.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룰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죠. 국민 경선 100% 하자. 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국힘당 지지자 아니면 무당층만 상대로 하느냐. 근데 저는 이거는 유승민이 참 겁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영웅이 되고 싶으면 드라마틱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증명해내야지 선관위원 탓하고 경선룰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래갖고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 엉망진창인 시대에서.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건 아노미라고 하죠. 기존의 룰은 없어졌는데 기존의 규범은 없어졌는데 새로운 규범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공백 기간이 대혼란의 시기인 거고요. 이런 대혼란의 시기에는 유연하기도 해야 되지만 순발력이 좋아야 되죠. 지도자가.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은 지형을 탓하는 장수 같아서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전투를 자기가 유리한 지형에서만 싸워요. 저는 선거를 전쟁에 비유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선거는 이번 대선은 그래요. 워낙에 국가의 존망과 방향이 걸려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건 전쟁 맞아요. 이건 정말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장수가 링 안에서만 싸우자. 기습 공격하지 마. 게릴라 전술 안 돼. 뒤통수 치지 마. 막 이러면서 신사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의 상황에서 됩니까? 현실 인식이 없는 거죠. 누구는 계엄을 하고 누구는 30번의 탄핵을 하고 이 난리 부르스가 낫겠습니까? 그리고 분노로 인한 사건이 매일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엽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루에 40명 이상 자살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제 우리 신사답게 싸우자. 아니 그건 평화시기, 안정기야 할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유승민 씨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격변기, 혼란기의 지도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유승민 씨도 중도 확장, 가장 그쪽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남은 후보 중에서 한동훈밖에 교집합이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계엄 반대하고 탄핵 찬성한 유일한 후보는 이제 한동훈이 되는 거니까 한동훈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명시적으로. 그리고서 총리하면 되잖아요. 같이 내각을 꾸리면 되죠. 안철수도 있긴 하지만 안철수는 안쓰러운 후보죠.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뭔가 어설프고 허술하고 허당이죠. 그래서 한동훈 나오면 안 된다. 너도 계엄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너도 당대표였잖아. 이런 말 했더니 기자가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 나오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치고 말았어요. 어디 내놔도 절대 말로 지지 않을 한동훈. 그러니 다른 후보들은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이 한 팀을 먹었습니다. 같이 다녀요. 행사도 같이 하고요. 청년 포럼 이런 거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윤상현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윤상현도 대선 후보로 나올 거라고 하니까 결국은 4명 안에 김문수는 들어갈 거고 나경원이 들어가느냐 안철수가 들어가느냐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아마도 나경원이 들어가기가 더 쉽겠죠. 그러면 거기서 협공을 하겠죠. 한동훈을. 그리고 다시 2명 경선 됐을 때 그때 단일화를 하겠죠. 반한 동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은 반한 동맹인 거예요. 윤심을 얻고. 그러나 그 윤심이 지금 한덕수한테도 나눠지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보험을 몇 개를 들어놓는 겁니까? 윤석열 씨. 그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지금 아니잖아요. 윤석열한테 남아있는 팬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팬심을 업어보자. 그러면서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이 반한 동맹을 맺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한덕수를 무소속 후보로 출마시켜서 국힘 최종 후보하고 경쟁을 시키는 거야. 무슨 만화책 씁니까? 아니면 무협지 씁니까? 진짜 윤건이가 우린 보수 아니야. 우린 진보야. 가서 국힘당을 부숴먹어야 돼. 그 말이 정말 맞았나 봐요. 그 이명수 녹취록에 있었죠. 아, 이렇게 국힘당을 정리하려고 지금 초토화시키는 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덕수 추대설 같은 경우에 50명 넘은 국힘당 의원들이 지지 성명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로 나오라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겠다고 해서 일단 국힘당 지도부가 막았다고 해요. 그럼 지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권영세, 권성동이 되겠죠. 그나마 좀 정상에 가깝네요. 이걸 하면은 국힘당은 진짜 웃긴 정당이 되는 거죠. 정당도 아니지. 그냥 동아리를 하지. 정치 동아리. 예전에 정의당을 가리켜서 정치 동아리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국힘당이 정치 동아리처럼 체계도 없고 틀도 없고 굉장히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가 있는 거지. 자기가 우스꽝스러워도 할 수 없어. 이 배지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밥그릇 물론 중요해요. 근데 여차하면 수사를 받을 위험들이 있거나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넘어서 더 절박함이 있을 때 그때는
이판사판 눈치 안 보게 되는 거죠. 국힘당 도대체 그동안에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했길래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뒤가 구린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진짜 정당 해산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양향자 씨가 개혁신당을 탈당해서 국힘당 입당하고 바로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양향자 씨야 원래 대선의 뜻이 있는 좀 스케일이 큰 여성 정치인이긴 했는데 개혁신당 가서 이미지도 구겨졌고 거기다 이번에 출마 선언 기자회견 하는 걸 봤는데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너무 힘들다. 내 딸도 나한테 아이를 맡기고 이러면서 울먹울먹하는 것 같은 목소리. 저 이거 진짜 반대합니다. 여성 정치인이 울먹울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진짜 짜쳐요. 남자보다 더 짜쳐요. 사회적 관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양양자 씨 그동안에 대차고 당당한 그 모습 다 어디 갔어요? 고졸 여사원으로 삼성 이사가 됐다고 하는 그 화려한 신화 다 어디 두고 왜 이렇게 여성들이 힘들게 뭐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이도 임신을 했는데 아 왜 그러세요? 자, 여성 정치인들은 울먹울먹 하지 말자. 남자들보다 더 짜치고 추레해 보인다. 더 우습게 보여요. 그리고 홍준표 씨는 당연히 빅4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문제가 터졌어요.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비 5,600만 원을 대납한 증거 자료가 나왔다고 기사가 떴네요. 이렇게 되면 홍준표 씨는 빅4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빅2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한동훈을 원하나요? 오세훈 불출마, 중도 확장이 가장 있다고 생각됐던 유승민 불출마, 한덕수 추대설이 있긴 하지만 한덕수는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봐요. 한덕수를 우산으로 삼아서 이 안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긴 한데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국힘당은 몰락하는 거죠. 이럴 때 홍준표, 명태균의 발목 잡히고 김문수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다 보니까 인터뷰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될 때마다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키오스크 앞에서 3분 동안 버벅거리고 있었대요. 기껏 햄버거 나경원이랑 같이 먹는 그런 젊은 척하는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키오스크 앞에 3분. 키오스크 사실 어려워요. 어렵지만 3분씩 잡아먹고 있으면 뒷사람이 짜증내요. 나경원이가 먼저 김문수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청년들과 만나서 햄버거 먹는 토크를 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이 말은 나경원이가 김문수가 시원찮으니까 김문수 표를 내가 받아 안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참 웃긴 게 나경원이 기득권 타파를 이야기를 하고 김문수가 원래 개헌 반대를 했지만 더 강하게 개헌 반대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대선 후보 나오면 참 이렇게 포지션 달라지는 거 반짝반짝 기회주의자들의 처세인 거죠. 여기에 우리의 윌리를 찾아라의 윌리, 껍빛단이의 모델. 그래서 껍빛단 윌리 씨, 윤상현이가 한 팀이 돼서 이 셋이 같이 다니면 진짜 초현실적일 것 같아요. 권력욕은, 야망은 무엇이든 이루어내는 그런 특효약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움직임은 한동훈한테 유리해지고 있고요. 물론 이재명을 찍지 한동훈은 안 찍는다라고 말하는 극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까? 이거는 그걸 바라는 팬들의 농도만큼이나 싫어하는 농도도 찐해서 참 요원한 일이긴 해요. 이번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그건 정말 영웅 서사시를 쓰는 거고요. 그 정도의 드라마틱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재명이 되는 거죠. 저의 믿음은 한동훈 쪽이지만 그건 저의 믿음이고요. 믿음이 사실은 아니죠.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리고 서정욱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최종 후보가 되면 윤석열은 탈당한다 이렇게. 아니 윤석열은 탈당을 빨리 해야지. 한동훈이랑 상관없이. 그게 국힘당을 위하는 길이죠. 출당 조치 당하기 전에 스스로 탈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채널들이 좀 약진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뉴스 엔진이 30만이 됐고 어제 토요일자로 어벤져스가 70만이 됐죠. 그래도 극우 유튜버들처럼 100만, 120만 이렇게 훌쩍훌쩍 성장을 못하는 거 보면 확실히 지금은 분노의 시대고 그 분노를 땔감으로 하는
그리고 슈퍼챗을 땔감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아직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연호하거나 마이크를 쓰면 안 된대요. 이런 선거법도 사실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거법인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뜬다 그러면 그 지지자들은 화이팅을 계속 외치더라고요. 화이팅, 화이팅 그렇게. 뭔가 짜네요. 민주당은 4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지만 경선 룰 때문에 김동연이 화를 내고 있죠. 그래서 김동연이 불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김동연도 경기도지사 사퇴 안 했거든요. 사퇴하면 아깝죠.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할 게 너무 뻔한데 그럴 바에는 그냥 포기할까?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김동연까지 포기를 하게 되면 민주당 경선은 뭐 볼 것도 없죠. 그러고 보면 이재명은 교활하고 잔인하지만 겁이 많기도 해요. 하긴 또 겁이 많은 사람이 원래 교활하고 잔인하다고 하더라고요. 국민 경선 100%로 해도 자기가 될 게 뻔한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굳이 당신 민심 5대5로 해놓고 다시 거기 또 민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타당이 못 들어오게 똑같아요. 국힘이나 민주나 그렇게 기득권에 연연하니까 얼굴들이 그렇게 다 썩어가죠. 정치인들 얼굴 보면 정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인상이 못쓰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아우라가 비릿한 아우라를 풍기게 되죠. 대단해요, 대단해. 좀 근처에 가면 다 비린내가 날 것 같은 그런 아우라들을 갖추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낙오가 되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권력을 쥐고 참. 그러나 이 시대도 곧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빨리 끝나지 않겠죠. 길어지겠죠. 윤석열과 이재명이 모두 다 가야 되는데 여전히 윤석열도 썩어도 준치야 그러면서 찍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봐야 찍소리예요. 이재명은 이제 나의 세상이 와야 하는데 라고 전전긍긍하지만 그 전전긍긍, 초조함, 불안 그래서 안 됩니다. 얼굴은 점점 썩어가고 병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아프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유권자들도 정치인들 보면서 거울 치료합시다. 마치 나는 순백의 천사인 양 저것들만 사탄이야. 정치인들만 문제야.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금방 세계 1등 국가 돼. 그런 잡소리 말고요. 난 좀 그런 잡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웃겨요. 우리가 다 뽑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분노가 뽑은 찌질이들이에요. 왜냐면 내 안에 찌질이가 찌질이를 만든 거예요. 내 안에 찌질이가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깨부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뭉쳐서 찌질해도 좋다. 복수만 해다오. 그 복수심으로 찌질찌질한 것들을 엄청난 세금과 엄청난 보좌관을 붙여주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그 찌질한 복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히 개딸, 태극기, 분노를 내려놓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암담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미래도 그렇게 암담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하니까 국가의 미래도 암담하게 끌어내리고 싶은 그 심보를 내려놓으세요. 크게 윤석열 만들고 이재명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빌런들 보내줍시다. 그래서 새 시대를 빨리 당깁시다. 여기까지 4월 13일 일요일의 유권자였습니다.